2016년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던 12월 3일 전남 고흥에 있는 한 다리 밑 교각에서 49세의 이씨라는 여성이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이 다리 바로 아래쪽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리 위에서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었는데 그 다리가 한 40m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높은 높이인 거예요. 그런데 떨어지는 과정에서 밑에 받치고 있었던 콘크리트 교각 부분에 부딪힌 겁니다. 그래서 물로 떨어지지 않고 바닥에 그대로. 처음에 경찰은 이 여자 스스로 다리 밑으로 떨어졌구나, 극단적인 선택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씨 여성을 막 조사하다 보니까 원래 이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던 여성이었는데 금전적으로 빚이 많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지도 않았고, 크게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원래 이제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은 주위를 갑자기 정리한다든지 뭔가 좀 이상한 행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씨 사망한 바로 그 당일날까지도 평소처럼 나 출근한다, 전혀 이상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집을 나간 이씨는 웬일인지 집에서 8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거기다가 경찰이 현장에 처음 딱 갔을 때 이씨의 신발과 외투가 없는 거예요. 되게 추운 날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쓱 보고 극단적인 선택인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외투랑 이런 게 없으니까 아닌가? 이거 타살인가? 의심을 했다고 해요. 신발은 왜 없지? 맨발로 이 높은 다리까지 걸어와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뛰어내리는 지점에 신발이 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내 마지막 지점에 이 신발을 벗어놓는다라는 게 정리 혹은 먼 길을 떠난다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신발이 없네. 극단적인 선택이 아닌가?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경찰, 바로 다리 난간 쪽을 조사하기 시작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리 난간에서 혈흔이 나온 거예요. 피. 그렇다면 누가 왜 이씨 여성을 이 차가운 곳에 버려둔 걸까? 경찰이 제일 먼저 주목한 용의자는 바로 이씨와 8년 동안 내연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당시 52세의 김씨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순천에 있었던 이 김씨의 집 앞 CCTV를 다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망한 이씨 여성의 차가 김씨 집 앞에 서 있는 것도 발견하게 됐고, 탐문 수사까지 진행한 결과 사실상 김씨가 이씨 여성을 자기 차가 아닌 이씨의 차 뒷좌석에 싣는 모습을 본 목격자까지 발견했어요. 경찰은 이씨의 차량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차 뒷좌석에서 이씨의 혈흔이 딱 나온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씨는 자살이 아닌 타살이고 누가 범인인지 가리키고 있죠. 사실 이 두 사람의 관계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김씨는 이혼한 뒤에 혼자 살고 있었고 40대였던 이씨 여성은 가정이 따로 있는 여자였어요. 이런 상태로 두 사람 무려 8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건 이 두 사람이 만난 게 이 이씨 여성이 전 직장을 다니고 있었을 때 그때 같은 직장 동료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남편이 김씨였대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의 남편이 김씨. 직장 동료의 남편을 뺏은 거죠, 거의. 자기 직장 동료 남편이랑 내연관계 맺어가지고 무려 8년을. 이 이씨 여성의 남편이 타지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집에 거의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바람 펴도 내 남편 몰라. 왜? 집에도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알겠어? 하지만 5년 전 이 내연 관계를 남편한테 걸린 거예요. 이 남편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네 살리네 하고 이 이씨 여성은 싹싹 빌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나 이제 그 사람 안 만날게.
당신도 집에 거의 안 들어오고 내가 너무 외로워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나 그 사람 정리할게. 다신 안 만날게. 라고 약속을 했었대요. 그런데 이 씨 남편과의 약속을 어기고 계속 몰래 김씨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난리까지 난 거예요. 이 김씨와 이씨 여성은요 정말 평소에도 너무 딱 붙어가지고 장난치면서 뭐 잘 지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부부로 오인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자기들 딴에는 콩닥콩닥 그렇게 내연 관계를 8년이나 지속해 왔다는 건데 이 두 사람 사이에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 당일이었던 12월 3일 이 두 사람은 작은 원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맥주를 마시고 있다가 김씨가 이씨 여성을 갑자기 물건으로 폭행하고 질식시켜 죽인 거예요. 김씨의 살인 동기는 뭐였을까요? 김씨가 경찰에게 말한 살해 동기는 크리스마스 선물 사달라고 해서. 이게 이유예요. 크리스마스 선물 뭐 사줄 거냐고 막 사달라고 하니까 갑자기 열이 확 올랐다. 그래서 막 때리고 목 졸라 죽였다. 이게 진짜 살해 동기인 걸까요? 사실 죽은 피해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인 가해자의 말인 건데 세상에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살해 동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 김씨는요 그날 상황에 대해서 그날 같이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 씨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나 만나기 전에 다른 여자 있었잖아. 그 여자랑 막 만나다가 왜 헤어졌어? 혹시 당신이 바람 펴가지고 그 여자랑 헤어졌던 거 아니야? 이 말을 듣고 김씨 1차적으로 열이 받았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그 전 여자랑 왜 헤어졌는데 그때 내가 이씨 너랑 사귀게 되면서 전 여친이랑 정리했던 거 아니야. 그렇게 1차적으로 열이 받은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 하나. 그런데 또다시 이씨 여성이 곧 크리스마스인데 선물 뭐 사줄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니까 뭐? 선물을 사달라고? 그래서 열받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원룸에 두 사람밖에 없었는데 죽은 자는 말이 없고 이 김씨의 말 모두 사실인 걸까요? 선물에 관련된 부분이건 이씨 여성이 한 전 여친에 관한 말 뭐 이것 때문이건 이 김씨는 다 죽은 사람 탓을 하고 있습니다. 다 이씨 여성 때문이에요. 이 김씨는 그렇게 이씨 여성을 살해한 후에 자기 차가 아닌 이씨 여성의 차에 죽은 이씨 여성을 싣고 자신의 집에서 한 60에서 80km 정도 떨어진 40m 높이의 다리로 갔습니다. 왜? 이 시신 다리 아래 바다로 던져버리려고. 그럼 아무도 못 찾겠지? 그렇게 다리 아래로 시신을 던졌는데 이 시신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어째야 할지 여튼 이 시신이 바다가 아닌 다리 밑을 받치고 있었던 콘크리트 교각 부분에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바다로 떨어지지 않고 바닥에 그대로. 경찰은요, 만약에 시신이 바다로 떨어졌다면 시신 발견이 더 늦어졌거나 혹은 미제 사건으로 남았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어찌 보면 다행인 거죠. 바닥으로 떨어진 게. 거기다가 김씨는 자기 핸드폰으로 이씨 여성에게 문자까지 보냅니다. 왜 아무런 연락이 없어? 걱정되게. 마치 나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이. 어떻게 보면 이런 방법이요, 범죄자들의 가장 낮은 수법이래요. 그 후에 이 김씨는 자신의 집, 이씨 여성의 차, 본인의 차까지 다 깨끗하게 치웠습니다. 나름 완전 범죄를 꿈꿨던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감식팀을 통해 방, 차, 정밀 감식을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집 안에 방하고 화장실 현관 쪽에서 다량의 혈흔 발견됐고 차 트렁크에서도 나온 거예요. 빼박이죠.
피 나왔다, 이거 뭐냐 막 쪼기 시작하니까 그때서야 김씨는 모든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발적인 살인이냐 계획적이었냐 이거를 먼저 따지게 됩니다. 김씨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달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죽인 거예요. 하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두 사람은 서로 좋아서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까지 8년 동안이나 사귀어왔어요. 그런데 고작 크리스마스 선물 사달라고 했다고 죽도록 때리고 목 졸라 죽입니까? 김씨의 또 다른 말로는 이 이씨 여성이 전부터 계속 나한테 헤어지자고 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달라고 하니까 막 열이 받더라. 그래서 죽인 거다 라는 말도 했어요. 그런데 이걸로 죽였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 또한 가해자 김씨의 말뿐이에요. 헤어지자고 계속 했었다는데 이씨 여성과 나눈 문자나 이런 걸 보면 그런 거 같지 않거든. 혹시 말 못할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재판부는 살해하고 유기까지 죄질이 정말 나쁘긴 하지만 어찌됐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은 우발적인 사건 같으니 이걸 좀 감안해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사달라고 해서 열받아 우발적으로 죽였구나 라고 본 거예요.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었거든요. 그런데 딱 반띵 15년. 검찰은요 너무 약하다, 피의자 김씨는 너무 세다, 각각 바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시켰어요. 15년 좋아, 잔말하지마. 15년 땅땅땅. 그래서 오늘은 크리스마스 선물 사달라고 해서 살인을 저질렀다는 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